안녕하세요. A&R과 기획을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엠넷의 걸그룹 제작 오디션인 아이랜드 2의 시즌2의 1화 리뷰인데요. 시즌1은 하이브의 걸그룹 제작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CJ의 걸그룹 제작입니다. 방송에 대한 설명은 프리뷰 영상으로 미리 올려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참가자 전원이 CJ의 웨이크원의 연습생으로 여기서 탄생되는 팀은 CJ 소속으로 전속 계약을 해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프로듀싱은 YG에 있으셨던 테디님이 하시게 됩니다. 테디님의 회사도 곧 새로운 걸그룹을 데뷔를 시키는데 여기서 탄생하는 팀도 외주 프로듀싱은 테디님에게 계속 맡기는 계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참가자는 총 24명입니다. 유주가 얼굴이 많이 변했네. 뭐 성장기기도 하지만 관리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방지민이 알리오넥스트에서 4위였는데 탈락을 했죠. 아마도 그 소속사가 왜 선택을 안 했는지 본인이 뭐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민이는 여기서 1위를 노려야죠. 방지민이 자체평가 1위가 아니네. 4위예요 방지민이. 이제 현재 참가자들을 평가한 자체평가 순위인데요. 근데 이제까지 오디션 방송을 보면 연습생들의 자체평가 순위를 보면 실제 실력과 좀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생들이 자기가 춤과 노래를 직접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춤과 노래 실력을 제대로 평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이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의 실력도 뛰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높을 가능성이 높고, 이 방송도 투표를 받겠지만 최종 선택은 소속사가 관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비율은 공개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처음부터 이 프로듀싱을 하는 더 블랙 레이블에서 제작에 관여를 하면서 최종 멤버 선발에도 영향을 끼친다면 YG의 베이비 몬스터보다 오히려 이 YG 같은, 그러니까 프로듀싱을 하는 테디님의 스타일의 팀이 뽑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스타일에 맞는 멤버들 위주로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베이비 몬스터는 오디션을 8명의 멤버로 시작을 했는데 그 8명의 멤버가 다 인기가 있으니까 모두 선발하기로 하면서 팀의 A&R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YG의 그런 힙합 스타일의 팀을 하려고 하는데 그 8명을 전부 데리고 팀으로 힙합 스타일을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팀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멤버들을 뽑으면 되니까. 첫 테스트는 팀으로 무대를 하는데 프로듀서들이 개인 평가를 한다고 해요. 5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3명 이상한테 합격을 받으면 아이랜드로 갈 수 있고 2개 이하를 받으면 그라운드로 가게 되는데요. 아이랜드는 좋은 시설이라서 다음 무대를 좋은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고요. 그라운드는 보다 그냥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냥 연습 환경이라서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뭐 마치 피해 게임에서 저택팀과 야생팀으로 나뉘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JYP에서 트와이스를 선발했던 식스틴에서부터 이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숙소 자체를 상위팀과 하위팀이 다른 대접을 받으면서 뭔가 동기부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이 뭐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전부터 여러 오디션 방송에서 쓰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지금 아이랜드에는 최대 12명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 가는 거죠. 와, 유사랑은 얼굴이 익숙한데? 하도 연습생들을 제가 많이 보니까. 네, 김민솔, 유사랑, 엄지원, 손주원님의 무대입니다. 와, 르세라핌의 노래를 선택했어요. 이건 원곡자들도 잘하기 어려운 곡인데. 어려운 곡을 잘 했어요. 곡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 정도 라이브라면 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아직 뭐 춤에서 시작할 때 에너지를 끝까지 못 끌고 가서 뒤에서는 좀 힘들어한 부분, 그런 부분은 성장을 많이 해야 되고, 보컬도 뭐 잘한다 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무대로 뭐 많은 걸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조금 더 동작을 크게 하고 끝에서 활기차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첫 무대에서 이런 곡으로 이 정도 했다고 하면 저는 4명 모두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유사랑은
이렇게 뭔가 그냥 간단한 무대에서도 베테랑처럼 했거든요. 노래와 춤을 괜찮게 하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했어요. 사실 유사랑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보면. 근데 뭐 제 생각에 유사랑은 이 정도면 상위권 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돌 멤버는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대만 봐도 유사랑은 데뷔가 유력할 것 같다. 그리고 김민소를 오랜만에 봤는데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본인만의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예 없었던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실력은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지만 오래 경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민솔의 좋은 점은 지금 무대 밖에서는 굉장히 애기 같은데 무대 위에서는 전혀 애기 같은 느낌을 안 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그리고 이 4명 중에서는 이 무대에서는 엄지연 님이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어요. 특히 노래보다는 춤에서 다른 멤버들보다는 약간 작게 추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이해를 해보면 각자 파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엄지연님과 손주원님이 보컬에서는 어려운 파트를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지연님은 지금 노래를 하기 위해서 춤은 약간 소극적으로 춰서 보컬을 안정적이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컬도 춤도 둘 다 조금 애매하게 나온 감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민솔이나 유사랑님은 춤만 정확히 추면은 되는 파트긴 했어요. 그래서 손주원님도 약간 애매하게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게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엄지연님이 이 4명 중에서 보컬 포지션에서는 현재 실력이 더 좋은 실력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대에서 어려운 춤을 하면서 어려운 파트도 불러야 되니까 오히려 제일 못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느낌? 그래서 당연히 유사랑님은 합격이고 저라면 여기서 민솔짱까지 합격을 할 것 같다. 손주원님이 먼저 합격을 했네요. 김민솔도 합격이에요. 엄지연님은 탈락. 네, 유사랑님까지 합격해서 첫 팀에서 벌써 3명이나 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시즌 1을 보시면 처음에 합격을 많이 시키고 이게 12명까지 합격이라고 했는데도 훨씬 많이 합격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 멤버들끼리 막 투표로 탈락 멤버를 또 뽑게 하면서 방송 분량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똑같이 그냥 합격을 많이 주고 자기들끼리 싸워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다음 멤버는 김채은, 후코, 강지원, 김규리, 박예은님입니다. 후코가 걸스플랜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최약체거든요. 그냥 완전 최약체였어요. 근데 그동안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아이돌이 나이가 무서운 게 후코가 그러니까 걸스플랜이 나왔을 당시가 딱 이전 아이돌 연습생 제일 활발하게 연습생 할 나이였는데 그때는 최약체였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아마 이제 10대 후반? 그러니까 아이돌 연습생 치고는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참가자 중에 후코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아직도 엄청 어린 거잖아요. 뭐 19살, 20살이면. 그런데도 그 걸스플래닛 때 나왔을 때 풋풋한 아이돌스러운 생생한 느낌은 좀 사라지고 성숙한 느낌이 돼버렸어. 벌써 굉장히 뭔가 아나운서 같은 깨끗하면서 풋풋한 느낌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때에 비해서 걸스플래닛 때 비해서 이 노래 보컬 쉽지 않아요? 뭐야 이거 이건 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주 얘기하는데 엠넷이 방송 편집을 할 때 참가자가 실수를 한 거 돋보이는 편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프로듀스에 장규리가 나와서 삑사리 낸 거를 방송 예고편에도 쓰고 본방에서 리플레이 몇 번을 하고 그게 이 같이 얼굴 마주 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제작진들이 할 짓인지 아무리 뭐 편집팀은 현장에 안 간다고 해도 멤버들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어쨌든 방송 연출진인데 그냥 드라이하게 보여줘도 사람들이 충분히 실수한 거 알고요. 이거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쇼츠로 뽑아서 조리돌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사에서 한다고 했을 때 참가자가 받는 충격은 다르죠. 내가 이 제작진들 믿고 같이 방송을 찍고 있는데 얘네들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조롱하는 영상들을 만들면 그 현장에 어떻게 서 있겠어요, 이 어린애들이. 그리고 이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근데 저번에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 아예 공식 채널에서 쇼츠로 특정 멤버를 디스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보이즈 플래닛이었나? 근데 그게 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엠넷이라는 거대한 방송국이 할 일인가 싶어요. 왜냐면 참가자나 가족들이 이게 중소기업도 아니고 CJ랑 큰 회사니까 불만 얘기하기도 어렵잖아.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거대 기획사라고 해도 그럼 우리 안 해 이러고 유튜브 같은데 폭로하고 얘네들 아이돌 앞으로 안 한다고 하고 1인 미디어 유튜버 하거나 틱톡 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 계속 나올 거예요. 엠넷이 스태프 갑질 폭로도 그렇고 이 얘기도 나중에 할 건데 이 연출 방식도 우리 거대 기획사고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문제 없겠지. 아니요. 계속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니까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하면은 이제 제작 환경도 이런 참가자 대하는 방식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멤버들 얘기를 하면 어쨌든 지금 박예은이 춤을 너무 못 춰서 실력에 대해서 말할 건 없는 상태예요. 거기다 뭐 노래도 별로 잘하지 않고. 근데 사실 이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아이돌은 비주얼이라서 박예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 캐릭터로 스토리텔링을 얻을 수는 있다. 얼굴이 이쁘니까. 그러면 이 방송에서는 선택을 받기 어렵겠지만 다른 회사로 바로 가서 데뷔할 수 있거든요. 반가운 설렘에서 유연이가 그랬고 그랬던 멤버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얼굴만 이쁜데 엄청 못해. 그럼 처음에 엄청 어그로 끌고 욕먹어.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부족해서 아깝게 탈락을 해. 근데 어쨌든 팬들은 확보했고 기대치를 많이 낮춰놨어요 이미.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바로 데뷔할 수 있고. 그리고 김채은 양은 지금 노래가 전혀 안 됐죠. 그리고 발레 경력자라고 하는데 아직 케이팝 댄스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는 거는 정확히 되지만 지금 이 춤을 정확히 포인트를 살리지 못하거든요. 그런 건 좀 나아져야 되고. 그리고 후코가 많이 연습을 해서 춤 실력과 노래 실력이 둘 다 좋아졌어요. 지금 여기 5명 중에서 일본인인데도 노래도 가장 잘해요. 근데 제 그냥 또 기대치가 있으니까 제 바람은 노래 실력이 많이 좋아졌긴 한데 이왕 트레이닝을 열심히 받았으면 소리를 내는 위치를 좀 입으로 하고 케이팝에 맞춰서 호흡을 좀 섞으면 좋은데 일본인 스타일로 지금 노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컬 포지션에서 뭐 장점이 있다 이러긴 어려울 것 같고 춤과 노래 다 되는 멤버로서 둘 다 괜찮게 한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약간 더 성장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춤은 잘하긴 하는데 엄청 잘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춤도. 그러니까 둘 다 잘하는 게 장점이 되는 거지 하나의 포지션에서 완전 강점은 없다. 그래서 코가 조금 더 긴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 무대만 봤을 때 여기서 데뷔 그냥 안정권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실 근데 후코를 보면서 드는 뭐 생각은 조금 더 깊은 생각은 이런 케이팝 오디션 방송을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귀여움으로 나왔다가 탈락을 하는 일본인 참가자들을 굉장히 자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바로 다른 오디션에 나오는 참가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근데 그때도 거의 변화 없이 실력이 변화 없이 나오는 참가자들이 많아요. 근데 후코는 엄청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엄청 못했다는 말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멤버들은 응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계속 나아져야 도전을 하지 그대로 계속 도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길을 계속 도전하려면 이렇게 경쟁력을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실력 변화 없이 방송만 계속 다시 나오면서 탈락 반복하면서 우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답답하죠 사실. 안타깝고. 근데 후쿠는 어쨌든 그동안 연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한 거는 어쨌든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후코가 시작 지점이 남들보다 많이 뒤에 있었어요. 그때 정말 노래랑 춤에서는 큰 재능이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더 많이 달려가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이 CJ에 있는 그 케플러라는 팀의 일본 멤버인 마시로가 걸스플래닛 당시에 그 나와서 했던 실력과 춤과 노래 실력을 비교해도 현재 후코가 더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마시로는 뭐 JYP나 그런 데서 연습을 오래 하기도 했고 근데 마시로도 일본인 멤버 중에 막 실력파다 이런 건 아니고 딱 그 평균에 있는 앤데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후코가 힘들겠지만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건 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응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팀 멤버들과 비교를 하면 좀 평범했고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데 노래에서도 후코보다 지금 더 잘하진 않았던 김규리 님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춤과 노래가 평균적으로 되니까 그 다음으로 좋아 보였고요. 강지원 님은 춤과 노래를 못하지 않거든요. 잘할 것 같은데 크게 긴장을 했는지 얼굴부터 굳어서 이제 춤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약간 몸이 굳어서 약간씩 느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후코랑 김규리 양이 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김규리는 합격.
네, 후코까지. 근데 후코가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게 너무 저런 뭔가 청량한 이미지여서 더 블랙 레이블의 프로듀싱에 언뜻 봐선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장점은 지금 무대를 봤는데 그래도 완전 찰떡은 아니지만 이런 힙합 스타일에도 괴리감이 엄청 떨어지진 않게 표현력을 갖춰놨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이 연출로서 후코가 최연장자기도 하고 뭔가 리더격의 느낌을 지금 캐릭터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멤버들은 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 리더는 한 명 필요해,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후코는 좋은 출발을 한 것 같네. 쉽지 않네. 예은이가 엠넷의 어그로 적임자로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아, 픽셀이 리플레이 하지 말자니까. 사람들이 못 들었을까봐 리플레이 해주는 거야?